자,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정식 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언급해서 촉발된 논란에 결국 청와대 비서실장이 불 끄려고 등판을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에 이 대통령도 연임 개헌 불가능하고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의 진화, 대통령 연임 논란의 불이 이제 꺼질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조정식 의장의 이런 언급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랬는지, 독단적인 행동인지 아니면은 뭐 짜여진 각본인지 궁금합니다. 한기. 뭐든 간에 내재적 접근을 어떻게 하든 간에 네. 의장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거고 네. 이와 유사하게 말하는 그 어떤 말들도 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비판받는 거야 뭐 당연한 건데 이런 거 말고 그냥 현실적 조건을 얘기하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개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실무적으로 일할 때 이렇게 무슨 이런저런 의견들 가지고 회의할 때 안 되는 얘기할 때는 그냥 하지 말자고 해요. 회의를. 시간 낭비니까. 개헌하려면은 200석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200석 있어야 되고 국민투표 붙였을 때 과반 넘어야 되잖아요. 이게 되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첫 단계에서 국민의힘이랑 합의를 해서 200석이 된 다음에 이 연임 개헌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5.18 전문 넣는 것도 합의가 안 되는데 30년 걸렸어요. 30년 동안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랑 합의해서 개헌을 하기로 해. 현직 지금 있는 현행 헌법상 연임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헌법상이 박혀 있는데 제한 당시의 대통령은 안 되게 박혀 있는데 그냥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로 사회적 에너지를 지금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리고 낭비되고 있고요. 네. 조정식 의장의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죠 지금. 쓸데없는 논란을 괜히 불켰다. 좋습니다. 우리 김성일 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부적절하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할 건데요. 네. 저는 그거에다가 조정식 의장이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국가의 의전서열 최상위권에 있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연임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장으로서의 발언으로서도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보이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헌법에 박혀 있다, 뭐 안 박혀 있다, 물론 박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현행 대통령은 임기를 연장하거나 그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박혀 있는데 그걸 떠나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법을 바꿨는데 그게 소급으로 돌아가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더 문제는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국회의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냈을 때는 의도성이 매우 다분하다. 왜 꺼냈을까? 그럼 이거를 꺼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인 걸 알면서도 던졌을 때는 원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원하는 바가 민주당 당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소군지 아니면은 정말로 의장을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도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건지 아니면 또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관점에서 들여다봐도 매우 잘못된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입장을 밝히기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바로 잡았더라고요. 하는 과정에서 말을 잘못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과를 하면은 이게 그렇게 길게 갈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무슨 보안 수사건처럼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되고 이런 상황이어야 이게 갈등으로 촉발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는 어저께 이제 아까 내 마음속 1등이라고 말씀드렸던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오해가 풀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대통령 해외 순방 가면은 항상 정청래 지도부 발로 뭔가 리스크가 생긴다, 뭔가 이슈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대통령 해외 순방 가셨을 때 송영길, 김민석 후보는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청래 후보는 남들 다 이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돌아오신 다음에 출마 선언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보세요.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가 아닌데 오히려 대통령의 정무특보 출신인 국회의장의 이런 핵폭
핵폭탄을 터트려버린 거예요. 어쨌든 정청래가 그동안에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어쨌든 의문의 일승을 가진 걸로. 그리고 어제 오전에 정청래 후보가 그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조 의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뭐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거는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깔끔하게 정리되었을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조 의장에게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다라고도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지금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 의장이 너무 과한 표현을 했다 이런 것들로.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는 이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뭐 서영교 의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 법제처장 있죠. 조원철 법제처장. 이분도 이제 대통령 최측근이잖아요. 법제처장인데 이분도 개헌 연임과 관련해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 뭐 기소된 사건 모두 다 무죄다. 이런 얘기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법제처장이 그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 국회의장이 비슷한 형태의 워딩들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은 이 말에 대해서 국민적인 좀 감정들이 안 좋고 또 심지어 그날 뭐 서킷 브레이커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막 분노하고 있는데 연임? 뭐 그러니까 오후에는 이제 그 공보실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 SNS에 조 의장이 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왜 국회의장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2년 동안 임기 동안에 꼭 개헌하고 싶어 하잖아요. 본인의 이 워딩 때문에 2년 안에 못한다. 오히려 이렇게 좀 똥볼 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 연임 개헌을 할 생각이 없었던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연임 개헌할 가능성이 아니 없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찬성하는 사람 있으세요? 민주당 넘어오는 의원들이 혹시 있다고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조 의장이 한 얘기 중에요. 국민께서 뭐 선택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나중에 일단 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은 특위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의견을 수렴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서 그것을 가지고 야당을 압박하겠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위원회 같은 얘기가 또 붙어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제 생각합니다. 얘기는 야당을 압박하든 뭐 하든 간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상당수가 뭐 30명 넘는 인사가 민주당에 넘어올 어떤 계획이 있다고 그 첩보가 있으세요? 저는 없을 거라고 없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여기에 이 지금 문제에 저는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제 얘기는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저도 비판하는 입장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려면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뭐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를 개헌을 할 수 있는 국회 수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인 거고요. 개헌을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헌을 할 수 있는 제도상으로 국회가 3분의 2 이상이 발의를 하고 동의를 하면 가능하니까. 근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찬성해야 되잖아요. 자, 그 말씀의 전제 중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민주당은 다 찬성하는 겁니까? 안 하죠. 이 연임에 대해서 안 하죠. 그것도 말씀하셔야죠. 근데 국민의힘이 안 넘어오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건 동의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 동의 안 해요. 예, 동의 안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불가능한 드리고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개헌이라는 것이 이제 이번 국회에서는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도 많은 국민들이 개헌? 연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얘기하기 지금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부 들어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장동 항속폭이 사상 처음 봤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소취소 이야기 그리고 지금 오늘 올라가죠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 다 지난 정권만 해도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논의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말씀대로 지금 현행법상 분명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국민들은 뭐야 이것도 되는 거야?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불을 지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뭐 국민의힘에서 30에서 40석 정도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미쳐가지고 이거 전부 다 동의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까지 다 넘어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혹세무민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예, 안 되는 이런 일이에요. 얘기를 국회의장이라는 위치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혹시 굉장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의장이 굉장히 하고 있는 그 거야.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우리 헌법상으로 뭐 최고법원은 대법원인데 지금 뭐 재판소원 제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헌적이다라고 저희는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라든지 이게 결국에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요 그러니까요. 하나만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보여왔었던 태도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법제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더 의심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전에 그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성을 이제 짚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내부에서 자꾸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지.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빵에 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아예 내란 일으켜서. 근데 장동혁 그 지도부가 그거는 절연도 못하고 하니 그런 지적을 해도 이게 네.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야당의 역할을 맞아요. 하려면 국민의힘 내부를 조금 비판을 더 하셔서 정상화시키고 야당으로서 여당을 좀 잘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너무 피곤해요. 저도 저희 당에서 계속적으로 사과의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방송 스피커 중에 한 명인데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친한계에서 열심히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엄청 많이 하시던데 뭐. 오늘 이제 개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제가 그렇게 크게 논박을 안 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정상성만 회복하면 물론 다수당은 아닙니다만. 근데 장동혁 대표 맨날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그거 막 캘리그래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통해서 제가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올림픽 공원 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특검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완전 합의가 된 게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좀 그래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상원기가 얘기한 것 중에 국민의힘의 스피커로서의 자격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윤석열 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최근에도 대법원 판결도 나왔고 그리고 누나만 줄일게요. 아 예. 줄일게요. 네. 그래서 조정식 의장님 건 마무리를 하자면 네. 네.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여권에서 제가 제일 먼저 페이스북에 씹었어요. 저희 그래서 그랬어요? 네, 네. 그랬다. 그래서 야권에서 좀 정상성을 빨리 회복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블랙 스미스님께서 정치인들은 왜 공개석상에서 실수하고 페이스북에서 해명하나요? 라고 여기 메시지 보내주셨고 실수가 아니에요. 네. 정중왕님께서 휴가라서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유튜브 세계에서 빅뱅하세요 라는 좋은 얘기 또 보내주셨습니다. 빅뱅이야. 연희동 매콤주문께서 또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강전의 변호사님 너무합니다. 왜? 정치인도 신원서판이라는 게 있는데 정청래 후보를 차기 대권 후보처럼 띄워주시는 거 속보입니다. 우리도 박원순,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봐서 다 알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예. 강전의 근데 난 정청래파. 어제 토론회는 뭐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뭐 저희 국민의힘한테 뭐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셋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슈 선점이나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조금 다르게 본 게 뭐냐면 이슈 선점 좋았어요.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오히려 득점을 좀 했다고 봐요. 다만 태도는 글쎄요. 저는 어제 봤을 때 이게 토론회를 할 때 비언어적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의 들어간 이미지가. 김민석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안정성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말투도 너무 안정적이야. 이거 높낮이가 없어. 그냥 이렇게 딱 보시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에 비해서 정청래 전 대표는 약간 삐딱하게 좀 하시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태도는 제가 보기에 약간 김민석 후보가 나왔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득점을 했고 사실상 근데 1등은 중간에서 자기 거 다 챙겨간 송영길 후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참 좋은 일 같아요. 그래요? 제가 요새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래저래 이 보안수 사건도 그렇고 되게 위험한 누수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신문지상에 국민의힘 이슈라고는 징계 이슈 그다음 개혁신당은 아예 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제가 우리 당 지도부 구성하는 그 토론회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품평을 안 해도 두 분이 꼼꼼하게 지금 이슈에 대해서 다뤄주시니까 네. 이런 일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에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조금 국민들한테도 알려지고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제 우리도 덕담을 전당대회 MBC에서 드립니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전당대회 하긴 해요. 이준석 정신제 아니에요? 임기가 끝나야죠 아직. 알겠습니다.
하원기 꺼들먹거리는 거 여기까지 하세요. 예. 뭘 거들먹거려? 두 분이서 평론을 해주시니까 고맙다고 하는 건데. 자, 셀리님께서 역시 정확한 논평 김성열 수석 화이팅 응원해 주셨고 윤동키님께서 민주당 사람들은 항상 던져보고 반응 안 좋으면은 아님 말고 이러던데 국민 상대로 뭐 간보는 겁니까? 하시고 웃기지만님께서 이혼하게 되면 전에 누나 찾아가야지 너무 합리적으로 잘합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결혼 안 했잖아. 이혼하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혼을 준비할 때. 이혼하면은 이혼 변호사 이혼 변호사니까. 하겠다고. 변호사를 잘- 잘해주실 거예요. 이 변호사로서 네. 변호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말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많이 해주실 거야. 네. 근데 이제 전에 난 내가 누나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전에 누나가 지금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수입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예. 세븐님께서 하은기님, 네. 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분노할 자유는 있죠. 칼차다. 그런데 너무 화내시면 이제 장애 안 좋으니까 네네. 늘 속을 잘 다스리면서 네. 지내시기 장애 바랍니다. 안 좋아. 포도농장의 개롤님께서 황현이 아웃 오직 김기우 하시면서 10,000원 이렇게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예. 이분에게 저희가 커피 하나 보내드리도록 여기도 당권 하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거야? 근데 환현이 거는 이제 이미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좋은 얘기잖아요. 김기욱 네. 만세. 오직 줄 서야지. 김기욱 얼마나 줄 좋은 서야지. 5글자입니까? 저 거기서 섭외하는데 안 나갔어요. 열린토론? 야, 아니 중앙일보에서 뭐 하는 거. 시간이 안 돼서 못 나갔다며.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나는 열린토론 고정 나가고 있는데. 정확하십니다. 열린토론 2년 했었는데 내가 거의. 근데 이제 황현희 앵커로 바뀐 다음에 청취율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나랑 할 때 이준석 그다음에 천하람 이기인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했었는데. 네. 자, 우리 샤오님께서 우리 또 멤버십 가입해주신 회원인데 2만 원 주시면서 김기웅님의 진행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개혁신당 화이팅 하셨습니다. 지금 일부러 골라서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순서대로 온 거 읽고 있는 거예요. 약간 취사 정치, 선택하는 것도 네. 그 저기 진행자의 특권이니까요, 그죠? 좋네요. 오늘 뭐 팬미팅 같네요. 약간 정치계 유재석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이렇게 그런 얘기 다 하니까 기회 주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대. 안 이름을 된대? 언급하면 안 된대. 그래? 예. 그럼 없었던 이야기로. 유재석이 정치계 386 아니냐 계속 군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래 나한테. 진짜. 그래요. 웃기지만님께서도 헝기야 기죽지 마. 헝기 뻔뻔하게 하는 게 매력이야라고 하시면서 하트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돈 보내주면 다 좋죠. 알겠습니다. 네. 기 안 죽었지만은 뭐 헝기 기 기죽은 안 죽어요. 제가 기죽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기 닭간다 채널에 한 푼이라도 보탬이 든다면 네. 10번이라도 더 기가 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예. 잘한다. 저기 세로미님께서 강전의 변호사님 저번 주에 댓글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 좋은 논평 감사드리고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2만 원을 감사합니다. 슈퍼챗으로 커피 써주셨어요.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누나만 너무 하얗게 나오는 것 같아. 네. 근데 나 원래 좀 하는데 네. 여기 또 메이크업도 돼 있어. 그게 마음이 시큼해서 그래? 아니. 그 아닙니다. 야 오늘 뭐 피처링 많이 하네. 아니 헝기. 요렇게 두 명 잡으면은 아닐 텐데 요렇게 잡으면은 이제 그 그런 거야? 약간 그 관우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저기 알코올 톤. 술톤. 예, 그래서 그런 거다. 막 보시면 이게 현저히 차이가 너무 빨개졌는데 진짜. 이거 한잔 하시고 오신 거 아니죠? 나 지금 웃어서 그래. 웃으면은 되게 이제 빨개져. 근데 실물보다 TV가 저기 카메라가 더 빨갛게 나오네. 그러게. 그러니까 나중에 서정욱 변호사님이랑 같이 붙여놓으면 재밌다. 완전 술톤 완전. 빨갱이들 이래가지고 코너 하나 만들어서 그 빨갱이들. 황정민 그 배우가 네. 술 좀 끊으니까 술톤 빠졌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술 좀 끊으세요. 너 술 끊은 지가 언젠데? 우리 회식이 마지막인가? 술 좀 끊으세요. 7월 달만 잠깐 이제 보은한이라고 살짝 풀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예. 술 좀 끊으세요. 서정욱 변호사 실려갔어요. 진짜? 나술 끊은 3주 전에. 오래됐다니까. 너무 왜안 실려갔다고. 믿는 거야?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보안수사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검찰 개혁 완수라고 반기는 분도 있는데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보안수사권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면은 이게 전면 폐지되는 거죠. 아니요. 15일 뒤에 공표를 해야 폐지되는 거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러면은 오늘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뭐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지 그 완전히 다 합의가 된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하은기 대변인이 생각하는 이 보안 수사권 폐지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이 오만한 더불어민주당 불벼락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럴 수 있구나. 홍기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이렇게 추진하면 불벼락을 맞을 것이다. 마냥 실드 치지는 않네. 저 원래 실드가 아니라 실드 안 공격이 쳐요. 있어서.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원래 보안 수사권 전치론자입니다. 그래요. 예. 네. 폐지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토론하고 설득하고 수기를 해야죠. 그럼. 60%나 반대하는데 당 지지층도 반대하는 걸로 지금 전환되고 있잖아요.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윤기 사건 같은 거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걸 보안 수사권 통해서 바로 잡았단 말이에요. 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장윤기 사건 같은 거 경찰이 터지면 어떻게 할래?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검찰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 모르냐 이러는 거야. 나도 안다고. 근데 묻는 건 A면 A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없을 때 장윤기 사건 같은 게 터졌을 경우 어떻게 이거를 뭐 대처할 거냐. 이 대안을 묻는데 검찰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건 동문서답 아니에요, 그죠? 네.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명은 뭐 신문에 알리자 이러고 최강욱 의원, 한 명 뭐 피해자가 수사 같이 할 수 있게 하자 이러고, 이건 김용민 의원 킥스에 올리면 된다 뭐 이러고. 아니 킥스라는 그 형사사법 포털 그거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경찰이 아예 안 올렸을 경우가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아니에요. 태가 대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저렇게 하고 있네라는 게 지금의 여론 지형인데 이걸 막 우격다짐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불벼락 맞는 거지 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 자체를 다들 이렇게 뭐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강구하면서 이렇게 뭐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당대회 때문이에요. 전당대회에서 이슈화가 되면 이게 의제로 설치되면은 당권을 그 정청래 대표한테 뺏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걸 겁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당권을 잡으면 정청래 대표는 보안 수사권 폐지론자들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네. 롤백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음 당권이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대표한테 넘어가면 솔직히 말하면 저희 다수당이라서 형사소송법에 조문 개정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다시 롤백이 돼요. 롤백이 돼요. 근데 져버리면 그럴 동력도 상실하거든요. 아까 그 김성열 최고위원께서 그런 게 어딨냐 비겁하게 그냥 자기 입장을 말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판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수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속회하게 속 시원하게 말하고 의석세석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보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까 김민석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뭐 계속 보안 수사권 폐지 계속 생각해왔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잠깐 짚어주셨는데 저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예외적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법무부 장관은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그 본인 법무부 장관 얘기 안 들어주니까 국민의힘 정전식 원내대표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민주당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여를 해서 이런 우려를 좀 전달해달라. 국민의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리 내려놓겠다고 하시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민주당도 장윤기 사건이 막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될 때는 약간 뒤로 빠지는 듯 했어요. 이거 당론으로 의결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엔 당론 의결하고 이렇게 법안 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속도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김민석 총리가 총리였을 때 정부에서도 이제 정부 안 역시 완전 폐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총리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은 아니라는데 총리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도가 이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는 뭐 대통령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 메시지를 다시 냈을 때 김민석 후보한테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SNS가 지금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저는 비겁하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지층의 대통령을 넘어서서 대통령 됐을 때 이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부권에 대해서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 공소기각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도 어제부터 계속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뭐 민주당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건가? 내부의 브레이크라는 게 전혀 듣지 않는 이 상황이 좀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거 민주당원들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잖아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고요. 민주당원들도 자신이 형사 피해자가 됐을 때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맞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권력을 쥐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글쎄요,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쥔 사람들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못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해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다 대통령을 지키겠다 해요. 자, 아까 하원기 대변인이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돼도 14일이 남아있다, 15일이 남아있다, 이거는 결국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벼랑으로 미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자기들은 통과를 시켜놓고 대통령한테 야, 거부권 네가 이제 쓸 거면 써. 이게 대통령을 지키는 여당의 모습일까요? 오히려 대통령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안 냈어야죠. 그럼 저는 되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요.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 법안은 정치라는 심지어- 게 뭐 호쾌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그냥 낙선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어쨌든 유권자의 지형을 봐서 선거에서는 이기고 나서 제도를 통과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니, 만약에 잠깐만요. 네.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지금 유권자 지형이 이런 상황에서 뭐 시원하게 얘기했다가 낙선하거나 하는데 진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느니 아예 그냥 여기에서 뮤트 시켜버리고 뭐 저런 욕이야 뭐 저 비난 받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니까 저렇게 해서 일단은 동력을 확보해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난을 감수하면서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저는 다른 방송에서는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항상 김성열 최고위원처럼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을 벼랑 끝에 모는 거라는 둥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수 정부에서 여당이 합의해서 추진했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던 사례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법 관련해 가지고 제2요건 행사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뭐 배신의 정신이 어쩌니 그러면서 그때 난장판 났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으면 네. 국회가 처리하는 일이라도 다시 한번 수기하고 고민해 보시오라는 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제2요구권이에요. 근데 보통 제2요구권을 야당이 추진하는 법을 소수 여당이 막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권한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거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하면은 뭐 당이 쪼개지고 대통령 부담이 심해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게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민주당이 대통령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기 똑바로 안 하고 우격다짐으로 하면 대통령이라도 막아야 되는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이 왜 오늘 국회에서 이거 통과를 시켜야 되냐? 왜 그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 또 그거예요. 왜 이렇게 민생과 관련돼 있는 게 민주당 전당대회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10월 2일에 검찰이 폐지되니까 그 전에 이 법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월 2일에 폐지되는 것도요. 작년 전당대회 때랑 연결된 거거든요. 대통령은 대통령 될 때 검찰 개혁하겠다 했지 언제까지 검찰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거 공약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 임시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가 추석밥상에 검찰 개혁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사실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추진력을 얻더니 추석밥상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검찰이 폐지되는 거는 올해 10월 2일이 되는 걸로 그리고 보안사건 관련 이런 것들은 좀 남겨놓는 형태가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0월 2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민주당의 당내 권력 다툼 때문에 생긴 시기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민생과 관련 있는 건데 번개불에 콩고막 탈 수는 없으니까 한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법이라는 건 유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서 다시 한번 수기를 거쳐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민주당은 아니다. 10월 2일에는 폐지되니까 그때까지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거는 토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국민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들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않고서는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도 우려를 갖고 있고 말씀하신 국민들도 60%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방송 평론 말고 그냥 뭐 툭 까놓고 얘기하면 누나나 나나 마이크 내려가고 나면은 정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나도 사실 정상적인 얘기하는데 윤호긴 쟤네들이 장동혁 미니까 속 터질 거 아니에요. 뭐 어떡하냐 그러면은 강성 지지층이 보안 수사권 폐지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 그런 얘기하면은 떨어지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해주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강성 지지층을 그래서 설득하는 작업을 하셨어야 돼요. 아이 뭐 네, 국민이 뭐 그거에 개혁신당은 대해서 하고 있을까봐 그러면은 강성 뭐 지지층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이지. 얘기를 하면 수박 취급을 당하고 조금 박해처럼 쫓겨나고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물론 하원기 소장 같은 경우에 하죠. 강성 지지층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권력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앞서서 안 했어요. 근데 눈치만 봐왔잖아요.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려고 누가 나섰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강성 지지층 무서우니까 그냥 그렇게 가야 된다? 호쾌하고 뭐 시원한 얘기만 한다고 해서 권력을 잡을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지금 호쾌하고 시원한 게 아니라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지금 평생 평론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안 수사권 폐지에 관한 문제는요.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야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국민들도 지금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왜곡시켜가지고 자신들의 전당대회,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거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 공회전이니까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데 그 한동훈 의원도 하고 싶어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안 껴주겠죠? 근데 이제 이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필리버스터 하려면 3분의 1 서명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이니까 필리버스터 자체를 열 수가 없어요. 열려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필리버스터를 열고 그 필리버스터 명단에다가 이렇게 협조가 필요한 거죠. 거기 이제 그 만약에 사이가 좋으면 무소속 의원도 뭐 올라갈 수 있다는 예, 거죠. 무소속 의원이 자기가 그냥 그 주도해서 내가 필리버스터 할래 이건 불가능해요. 국회법상. 그러면 이제 사실 한동훈 의원도 하고 싶어 하나 장동혁 의원이 안 껴준다는 그 내가 얘기죠. 아침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 친전 보내서 토론하자고 하는데 왜 토론을 안 하냐고 병민이 형이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도 국민의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말이 되냐. 지들은 필리버스터도 안 끼워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동훈 의원 목소리 듣고 싶으면 필리버스터나 끼워줘라 그러면 첫 번째 그러고 난 뒤에 토론 안 왔다고 뭐라 해라. 그러니까 병민이 형이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나가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또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 24시간 필버를 다 성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와, 진짜? 굉장히 1번 주자가 굉장히 길게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4시간 다 할 수도 있고 하여튼 10몇 시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뭐 한 2명 많아야 한 3명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뭐 주진우, 나경원, 뭐 곽규태 뭐 법률위원장 했었던 분들부터 해갖고 다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할 얘기도 많아요. 누나도 심지어. 필리버스터 참 잘하겠다. 이번에는 다음 사람이 못해. 그게 문제야. 국민의힘 누나 혼자 다 채워서 다음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이번에는 잘 정리해서 이렇게 순서를 잘 사이좋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멱살 같은 거 잡지 말고. 네. 그러니까. 왜 너네들만 24시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잘 안배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좋겠다. 당에서도 하고 싶은 말씀드립니다. 분들이 많고 앞순서로 가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은 또 지금 법사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뭐 그런 이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리스트
비스업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동훈 의원대로 본인도 이슈 메이킹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꼭 뭐 필리버스터로 가지 않아도 나름의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무소속 의원 한 명쯤 뭐 너 알아서 하지 왜 여기 와서 자꾸 찐붙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한 7번쯤 주고 6번이 끝내버리면 되잖아. 그럼 멱살 잡지. 아니 멱살 잡지. 우리 당도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제 기억에 한번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인가 네. 그때 명단에 올린 적이 아, 있었는데 그래요? 우리까지 안 오더라고요. 네, 우리까지 안 오고 앞에서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 오늘 같은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뭐 2명 정도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진짜 큰일이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네요, 격신당은. 진짜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야당이 이렇게 한심한데 진짜 이렇게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야당이 저렇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진짜. 어떡하냐 대한민국은. 자, 웃기지만님께서 있는 집 아들 김성열 화이팅. 저 있는 집 아들이었어요. 네. 뭐가 있지? 뭐 있지? 후원금도 안 받고 선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후원금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심장 문신님께서 마지막에 공소 취소 끼워넣기 불벼락 맞는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공소 취소를 끼워놓은 게 아니라 공소 기각을 끼워놨어. 위법하게 그 수사했을 경우가 드러났을 경우 법원에서 공소 기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지난번 공소 취소 특검 그거랑은 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그리고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되면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해야 그리고 되는 거지. 검사의 소추 재량권의 현저히 일탈에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근데 이게 하나만한 얘기예요. 표현이 굉장히 좀 불명확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누가 이러실 문제가 거예요. 있고. 하나만한 얘기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한 이야기 얘기면 왜 넣지 넣냐고. 말아야죠. 그럼, 지금도 사실은 저 두 가지 해당하면 공소 기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있는 집 아들 우리 성렬이 형 화이팅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웃기지만님께서 계속 있는 집 아들이라고 강조를 해주십니다. 예. 뭐가 있을까? 뭐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 성관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별법 표결에는 참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드디어 일하네요. 네, 앞서서 여야 원내대표가 선관위 특검 공동 추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선관위 특검 추천에 여당은 손을 떼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도 무제한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님 좀 물러나세요. 좀 일이 됐으면 제발 좀 부탁이다 나는. 합의를 했으면 합의한 대로 하면 진도가 나갈 텐데 장동혁 대표가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러면 아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아니, 계속 이거는 재선거 같은 이치에 닿지도 않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본인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당 대표이긴 한데 당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당은 이미 이제 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또 이제 강성 지지층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제 올림픽공원에 당 대표이지만 뭐 개인 자격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결로서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보고 강성 지지층 거 하지 말래매 아까 전에. 우리 하여튼 뭐. 이 선관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번 특검이 임명이 되고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 어떻게 보면 벌써 2달이 돼가고 있어요. 선거한 지. 맞아요. 시간 되게 빠르거든요. 2달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특검 법조차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성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무제한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는 최근에 그 데이터 조작한 게 또 드러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충격받으셨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된다고? 그것도 심지어 단톡 뭐 이렇게 톡방에서 이거 조작하는 거를 모의를 했다는 게 그러면 얘는 옛날에도 이랬겠네. 처음 하는 거면은 톡방에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것들도 한번 봐야 되고 좀 범위를 더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는 최근에 데이터 조작 때문에 더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데이터 조작은 사실 오기입인데 여기서 반론하기보다는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잘 취재해놨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면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건은 민주당이 특검을 빨리 할 의도가 있었으면 한 번쯤 양보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지금 뭐죠? 지금 내란 특검이라 불러야 되나? 그거 종합 특검 하고 있는 거 이것도 그냥 여권에서만
꽁짝꽁짝 해가지고 그냥 하셨잖아요. 야당 안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당 사무총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관위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었으면 이 특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오히려 선관위를 감싸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일 거면 굳이 특검을 본인들이 넣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특검 그냥 야당이 알아서 추천해라. 우린 관련 없으니까 다 수사해봐라. 라고 갔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5기인 문제 맞아요. 5기인 문제 맞고 이것이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음모론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수사 대상은 최대한 넓혔으면 좋겠다. 가능한 최대한 넓혀가지고 다 살펴봐야지. 이거 만약에 수사 대상을 좀 제한을 두게 되면은 특검이 끝나고 나서도 야, 거봐 이거 안 뒤졌잖아 라고 하고 음모론자들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음모론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할 정도의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특검을 개혁신당이 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안 된 거는 여기서도 그랬어요. 왜 그거 모른 척. 예, 그러셨죠. 근데 이제 김성열 최고위원 저거 말씀은 거의 국민의힘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고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 비판하면서 우리가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당 저는 국민의힘이랑 입장이 똑같거든요. 저 얘기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국민의힘이 여기에 음모론에 올라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 지난번에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토론한 거 보면 법률가들도 나와서 막 헛소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탄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한테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장동혁, 윤석열 다 법률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특검 추천하면 그럼 여당이 받아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주도해서 뭐 할 게 아니라면 그게 합의가 안 된다면 당연히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이 주도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저희한테 달라기가 조금 민망해서 안 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같은 비판을 하시면서 저 얘기를 해야 비판하죠, 타당한 얘기인데 네. 뭘 야당한테 다 줍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 있는데. 개혁신당이 주도해서 진행한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도 안 줄 없죠. 거니까. 정의한 그것 때문에 지금 동력이나 신뢰가 다 꺾였어요. 지지층도 이탈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줍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묻은 허물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니까 그걸 줬을 때 그게 이를테면은 국민의힘에서 그걸 찬성하겠어요? 개혁신당이 지금 막 드러나서 자작극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 데다가 그걸 가지고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뢰를 깎을 정당을 만들어 놨어. 뭔가 쇄신을 하지 않아. 사실 정의당 저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이나 우리잖아요. 그럼 바로 지도부 물러나라 그래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지도부 물러나라. 공천 책임자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없어. 어떻게 그걸 맡깁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야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난에는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 수준인데 정의한 문제와 저희가 특검을 추천하는 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사태 났을 때 지도부 사퇴했어요? 그런 엄청난 성추행 사건들 벌어졌을 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히려 다음번에 공천 안 한다고 그러놓고 공천 하셨잖아요. 국민의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최영중 시의원인가 그분 지금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그분들은 아예 선거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알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면 알았어요? 그 알고도 공천한 거예요? 이렇게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숙이고 들어가려고 해도 정의한 문제 때문에 개혁신당이 특검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신뢰가 많이 깎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네. 방금 조금 열이 올랐던 우리 있는 집 아들 우리 김성열 좋습니다. 예. 우리 김성열 양반 중에 양반 있는 집안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뭐 갑자기 양반집이 됐네. 양반김. 양반 김성열. 난 지금 요새 어른 김성열이라고 지금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어리지도 않는데 걔네들 되게 어린 척해. 또 누구랑 하는데 어린? 이석현. 아 그거구나. 불협화음.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저기 김윤영 대변인이랑 같이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나이가 많다고. 네, CBS 됐어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코너 제일 싫어요. 뭐 젊은 애 목소리 듣는다면서 막 시끄러 죽겠어. 제잘 뭐 유시민 보고 할아버지라 그러고 뭐 단소 들고 댕긴다 그러고 시끄러 죽겠어. 할아버지라고. 알겠습니다. 예. 내일은 제가 나갑니다. 좋아요. 전수쇼에. 예. 저는 여기서 홍보해요. 서정욱 변호사님이랑 같이 합니다. 재밌겠다. 김종혁 최고위원이랑 노영희 변호사랑. 기인이랑도 하잖아.
그거는 화요일에 합니다. 수요일에 합니다. 아, CBS의 아들이네. 일주일에 두 번. CBS 직원이라고 볼 수 있죠. 뉴 CBS. 네. 뉴 CBS. CBS. 네. 조금만 더 하면 안 뉴 됩니까? 닭간다도 해줘. 뉴 닭간다도 해줘. 뉴 닭간다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과의 소통도 단절했습니다. 뭐라고 욕하든 안 들린다. 아무리 돌을 던져봐라 안 들린다. 소통을 차단한. 싸우지 마라고 해서 형님 뭐 저번에 저 뺨 때렸잖아요. 시청자들이랑 싸운다고 저기 뒤로 돌아가서 저 뺨 때리셨잖아요. 어우 그랬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 호이자. 그러면 안 싸우겠습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하고 이거 껐습니다. 네. 뭐 사실은 아니지만 여기서 때렸다고 해도 다들 저를 칭찬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만든다고? 자, 3719님께서 유권자 눈치 봐서 옳군 가는 장동혁은 나쁜 정치고 유권자들 눈치 봐서 거짓말하는 김민석은 큰 정치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쁜 정치입니다. 네. 자, 오늘 슈퍼챗 목표가 30개였는데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지금 32개 보내주셨습니다. 초과 수익이네요. 네, 조금 넘었는데 두 개는 그럼 분배해 주세요. 네. 3,000원, 2,000원 그래. 예.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저희 가시기 전에 주식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초반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끝이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네.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금융위 금감옹발 인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쌤께서 뭐 증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마음을 좀 위안을 할 수 있게끔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일 최고. 일단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시장의 변동 상황 그리고 뭐 실적 그리고 뭐 수급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증시의 문제는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아니고 하루에 너무 큰 폭으로 오르고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이드카가 매일 나오는. 그러니까요. 저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이렇게 연속으로 터지고 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금융위기 때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을 키운 거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모두가 다 지적하듯이 레버리지 ETF 때문이에요. 레버리지 ETF 금융위 금감원 당국자들이 정말 세게 반대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그걸 밀어붙여서 했다. 그것이 김용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을 만들어가지고 주식시장을 안정적이지 않은 일종의 도박판처럼 만들어가고 이런 분위기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이 단순히 떨어졌다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박판을 만든 거는 김용범 실장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요번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에서도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제3자식의 화법대로 하시더라고요. 뭐 그냥 저기 예치금 올려야 되고 뭐 구자 묶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경질을 함으로써 정부가 이 정책을 더 이상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래요. 우리 좀 경제 아까 변호사님. 시작할 때 저의 지금 노후가 걱정된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 4050들이 주식을 좀 많이 하잖아요. 물론 2030도 많이 하지만 근데 이제 민주당 대통령의 주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전당대회에도 정청래 후보가 이 이슈를 들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보여주고 있는 뭐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거는 민생은 나몰라라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전당대회에 완전 올인하고 있고 문제는 전당대회 끝나도 이게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지난번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선호투표제로 결정됐을 때 이 선거 끝난 다음에도 뭐 소송 같은 거 있으면 무효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계속 갈 것 같은데 민생은 정말 나몰라라 하고 당내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정말로 너무 실망스럽다. 개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뭐 같은 마음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하원기 소장이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냥 이거는 두들겨 맞기만 하고 반박 안 하겠습니다. 아하. 비판받아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니까 좀 심심하네요. 30분이잖아요, 이제 빨리. 예. 빨리 가고 싶다라는 얘기죠. 예. 이런 거에 반박을 해야지 내가 재밌는데 꼭 쟤는 그래. 저런 거 인정하고 가. 뭐. 아니 금감원 깔라면 까죠. 싸다건데 더 그냥. 때리겠습니다. 예. 금감원장이 발언한 것도 어제 그 저기 정책실장 발언한 것도 잘못됐고 그럼. 감독원장이 뭐 정책 실패했고 돌아갈 수 있으면 무슨 바지 꺼내기 잡고 말린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말이에요. 그게 아닌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뭐 정책실장도 어제 뭐 쭉 써놓고 원인을 써놓고 개인 투자자들 역동성 이런 얘기하면 불벼락 맞게 돼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오르다가도 내리고 하는데 뭐 저는 이게 하락장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담았다고 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오르고 내린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레버리지로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강제 청산되고 있거든요. 되게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렇지. 이게 그냥 시황 중계하듯이 할 상황은 전혀 아닌 상황이다. 뭐 아까 전에 강 변호사님이나 저나 그 뭐 빚내서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영목 정책실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요. 네, 저. 그래요? 저도 뭐 계속 말씀드렸고. 이거 기자들이 안 보죠? 왜요? 아니 요새 무슨 말하면 자꾸 TV조선에 내 이름 박아서 이걸 헤드라인으로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박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말 조심하려고요. 그러세요. 우리 홍기도 김영목 정책실장은 사퇴를 해야 된다. 아무 말도 하지 의견에 않았습니다. 동의한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기욱이라고 박아주십시오. KH님께서 홍기영은 태도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선출직은 힘들겠다. 알겠습니다. 걱정 감사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 다 다뤄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커피. 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한 분씩 뽑아주시면은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기는 지금 소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소통 단절입니다. 항상 저와 한 몸인 기욱이 형이랑 이제 그 전원을 통해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방금도 제욕하고 싶으면은 슈퍼챗인 척하면서 지금 불러주고 있잖아요. 네네. 형님 하나 꽂아서 네. 예, 제가 제욕 아까- 제일 찰지게 한 사람 하나 주세요. 아니 싫어요. 오늘은 네. 저를 아까 오직 김기욱이라고 했던 분에게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제목. 뭐라고요? 제목. 그러니까 네 목. 아 내 몫을? 형님 원래 몫이 없었어요? 아 그러면 그거 내 주시죠. 몫은 없어. 네. 네. 아 그렇구나. 그거 드릴 겁니다. 네. 홍기가 자기 몫이 없어서 네. 너무나 좋습니다. 아니 우리는 한 몸이니까. 네. 네. 형님이 지정한 게 뭐 제가 지정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저는 아까 그 얘기했던 게 포도농장의 캐롤트님이에요. 예. 아이디 기억해 주시고. 자, 이어서 우리 김성열 최고 아니면 강진우 누나. 저는 이솜결님 할게요. 이성열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 멤버십 가입도 돼 있으시고 이게 초록색의 멤버십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하시고 평소에 제 방송 많이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좀 드리려고 해요. 여고생처럼 정말 열심히 스마트폰들을 보고 계시네요. 여고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봐? 여고생 열심히 보죠. 저는 난나칠구님. 좀 오르다가 또 빠지네. 눈물 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개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드시고 그래도 조금 마음 진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세 분에게 저희가 커피 쿠폰 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년님의 저기 슈퍼챗. 기업은 최대 실적, 정부는 최대 실정, 홍기는 최다 실언. 이라는 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너나 잘하세요. 네 인생이나 잘 사세요. 좋습니다. 네. 예, 저희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꼭 찾아와 주십시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